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질환, 암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중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이 암은요,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망률은 점차 줄어들고 또 생존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률과 또 전이될 확률이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치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까다롭지 않게 가입 가능한 암보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해보실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 강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가성비와 보장이 으뜸인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특약에 대한 이야기도 전문가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에서 이렇게 유익한 정보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든 해결해 가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가 풀어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는 김정덕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유병력자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암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유병력자 암보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유병력자, 현재 만성 질환이든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 또 기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경력이 있으셨던 분들을 통틀어 우리는 유병력자라고 표현을 하죠. 자, 지금 현재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든 아니면 고지혈증 약, 당뇨약,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증 약을 드시고 계시든 아니면 어깨가 아파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 무릎이 아파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 아니면 만성 위염이 있어서 위염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 아니면 현재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다 가입이 되는 유병력자 암보험의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0월 26일 금요일까지밖에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월 26일까지인데 우리가 기존에 유병력자, 지금처럼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예전에는 보험 가입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제한이 많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유병력자 건강보험이라는 게 나와서 굉장히 많이들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입은 하셨는데 할증보험료가 붙어서 보험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장은 또 많이 빠졌어요. 보장은 많이 빠져서 가입은 할 수 있지만 보험료는 비싸고 보장은 높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병력을 앓고 계신 분들은 보험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병력자 암보험, 이번 주 10월 26일까지밖에 판매되지 않는 이 유병력자 암보험은 할증보험료가 전혀 붙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과 똑같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보장의 폭도 굉장히 넓어서 기존에 유병력자 건강보험으로 암보험이든 이대제라든 준비하셨던 분들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크게 준비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유병력자 암보험에서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할증보험료가 전혀 없는 그런 암보험으로 추가로 준비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10월 26일까지만 판매되고 종료가 되는 상품인데 얼마 전까지도 잠깐 열렸었어요. 오픈이 됐었는데 너무 많이 성원을 해주셔서 잠깐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병력자 암보험 꼭 필요하신 분들 추가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자, 유병력자 간편 암보험은 딱 3가지만 묻습니다. 3가지만 묻는데 이 3가지 중에서도 남성분들은 2가지만 묻고 여성분들 3가지 다 묻는데 첫째 묻는 거는 바로 직업입니다. 직업이 뭐냐? 웬만한 직업 다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사항은 거의 해당이 되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5년 이내 암, 백혈병, 간경화, 에이즈 요 4가지만 해당이 안 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암보험으로. 그래서 할증 보험료가 붙지 않는 간편암으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남성분들. 그런데 저번에 이제 예전에 얼마 전에 잠깐 오픈됐을 때는 여성도 이런 부인과 질환을 묻지 않았었습니다. 이 2가지만 해당이 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여성분들은 질문하는 게 하나가 늘었죠. 자, 부인과 질환. 5년 이내 부인과 질환이라면 거의 유방과 자궁 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행위가 없다라고 하면 유병력자 다른 온갖 약을 드시고 수술한 경력이 있어도 간편암으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실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해보고요. 자, 간편암의 보장 내용은 그러면 얼만큼을 해주느냐. 방금 얘기했듯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 입원 수술하고 있든 어떤 병력이 있어도 다 됩니다. 아까 암이나 에이즈나 또는 간경화, 백혈병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부인과 질환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여기는 맥심 3천만 원까지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3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신데 자, 우리가 보통 암보험 준비하실 때 자, 발병률이 높은 여성으로서는 유방암과 자궁암 또 남성분으로는 전립선과 방광암. 우리가 암보험 할 때 대부분 이거는 소외감으로 일반암의 몇 프로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전립선, 방광 이런 생식기 암도 다 일반암으로 100% 지급이 가능하시고 또 요즘 대장 전망내암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죠? 예, 이 C코드 받게 되면 여기도 바로 일반암으로 지급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맥심에 생식기 암도 다 일반암으로 지급된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유사암은 우리가 일반암 가입하고 준비하는 거에 대부분 10 내지 20%만 주죠. 지금 현재 10에서 20%만 주는데 여기에서는 30%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3천만 원 가입하게 되면 이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30%에서 9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암보험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여기에 대장 전망내암과 이 비뇨 생식기암이 빠져 있죠. 그런데 유사암은 요 4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요 해당되는 4가지를 제외한 모든 거는 일반암으로 지급이 된다. 그래서 암 현재 나와 있는 암 보장에서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넓은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간편암을 우리가 갱신으로도 준비할 수가 있고 비갱신으로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갱신으로 하게 되면 8대 납입면제도 들어가요. 자, 8대 납입면제는 뭘까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 또는 다치거나 아픈 80% 이상의 후유 장애를 입었을 때 아니면 말기 간이나 폐 아니면 말기 심부전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또 납입면제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비갱신 상품으로 하게 되면 납입면제 기능도 있고요. 여기서 또 제일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재진단암입니다. 자, 암 진단 받고 암 진단비는 다 최초 1회안이죠. 계속 주지 않습니다. 최초 1회안인데 여기에는 재진단암 진단비가 탑재해 있습니다. 탑재해 있는데 이 재진단암은 1년마다 내 몸에 잔여 종양이, 잔여 암세포가 있으면 매년 1년마다 반복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재진단암은 보통 일반암 보험 진단비에 보장보험료에 버금가게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이런 재진단암 진단비도 있다. 그래서 이런 유병력자 병력 있으신 분들이 암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할증 보험료가 전혀 없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10월 26일까지만 판매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암의 보장도 넓고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많이 궁금들 하시죠. 그래서 제가 보험료를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발병률이 높을 수 있는 나이대 40대부터 60대까지 그래서 40세, 50세, 60세 남성, 여성분 해서 제가 보험료를 한번 산출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은 일반 상해 사망 또 80% 이상 후유장애가 기본이에요.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담보는 가져가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기본 담보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만 넣습니다. 100만 원만 넣어서 보험료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기본 넣고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일단 진단비는 기존에 내가 위병력자 건강보험이든 아니면 어떤 보험을 갖고 계시는 거에 반해서 자,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다 해서 제가 진단비는 2천만 원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진단비,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에 유사암, 갑상선,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6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암 2천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진단암이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 1회암보다 이 재진단암이 훨씬 더 좋은 담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하지는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조기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거의 수술을 안 합니다. 그냥 통원으로 항암 치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담보에는 뭐 암 수술비도 있고 암 입원 일당도 있고 하지만 제가 그냥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른 특약들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더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300만 원까지 넣었을 때, 자, 40대 남성 20년 갱신. 20년 갱신이라는 건 뭘까요? 똑같은 보험료로 20년 동안 변동 없이 그냥 똑같이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다시 20년 갱신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게 100세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굳이 갱신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발병률이 높은 나이대에 보장의 폭을 훨씬 넓혀가기에는 갱신이 좋다. 그래서 40대 남성분이 보험 준비하게 되면 16,636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위병력자 암보험인데 이렇게 저렴해요. 암진단비 2천만 원 20년 갱신 가져가시는데, 그런데 여기는 최저보험료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장보험료는 16,000원 나왔지만 최저보험료가 2만 원이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를 1,000만 원 올리게 되면 2만 원이 넘으니까 암진단비 3천만 원으로 갖고 가셔도 괜찮겠죠. 그런데 이거를 20년 갱신으로 안 하고 비갱신으로 20년 납에 100세 보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보장에 5178원이 나옵니다. 요게 40세 남성분. 여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보장입니다. 일반암 2천에 재진단암 1,000 들어갔고요. 항암 방사선 들어갔습니다. 우리 40세 여성분 딱 2만 원 나오죠. 일반암 2천만 원 준비하시는데 재진단암 1,000만 원까지 2921원. 비갱신으로 하시게 되면 47,700원이 됩니다. 딱 2배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보험에 추가 보장으로는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간편암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중요한 또 50세 계시는 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자, 50세 남성 똑같은 보장입니다. 일반암 2천에 재진단암 1,000만 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 항암 방사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년 갱신으로 50세 남성분 4만 원입니다. 4만 원. 그죠? 4만 원. 비갱신으로 하기면 73,000원. 거의 비갱신으로 하게 되면 보험료가 거의 배가 조금 안 되게는 나오는데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이 없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성비 있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50세 여성 되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 여성분들 굉장히 싸죠. 자, 일반암 2천만 원, 재진단 1,000 들어갔고요. 똑같이 항암 방사선 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 50세 여성분 23만 원이 안 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가 가입한 유병력자 건강보험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생식기암도 다 소액으로 빠졌죠. 그런데다가 보장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할증보험료까지 붙어서 솔직히 암진단비 막 3천, 5천 갖고 가고 싶으셨던 분들 못 가져가시잖아요. 그죠? 여기에 일반암 2천만 원 해도 50세 여성분 3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20년 비갱신으로 했을 때 47,000원. 네.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연세 좀 있으신 우리 이제 60세 남성분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보험료가. 73,000원. 20년 갱신을 했을 때 73,000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일반암 2천만 원하고 재진단암 1,000만 원하고 보장보험료가 어떻게 해요? 일반암보다 재진단암이 훨씬 비쌉니다. 그죠? 여긴 1,000만 원 들어갔고 여긴 2,000 들어갔는데 일반암보다 재진단암이 너무 비싸요. 그만큼 한 번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계속 통원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 받고 또 내 몸 안에 자녀 종양이 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1년마다 나가는 게 바로 재진단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자, 현재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 그냥 일반암만 2천 가져가고 재진단암 안 가져가셔도 되겠죠. 그러면 60세 남성분들 73,000원에서 33,000원 빠지면 4만 원대입니다. 그죠? 4만 원대로 병력 있으신 분들 현재 입원하고 계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할증 보험료 붙지 않는 걸로 준비하시기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비갱신은 뭐 너무 비싸니까 그죠? 60세 10만 원 또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60세에 계시는 분은 20년 갱신으로 가져가시는 게 충분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간편함에 60세 여성분 한번 볼게요. 보장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가고, 재진단암 1,000만 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남성분보다 훨씬 저렴하죠. 예, 3만 원 나옵니다. 3만 1,000원, 3만 1,290원. 60세. 그러면 지금부터 20년에도 80세까지 보장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보험료 변동 없이. 그래서 병력 있으신 분도 이렇게 할증 보험료가 붙지 않는 걸로 추가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비싸다 하면 재진단암 빼버리면 2만 원대. 60세 여성분도 일반암 진단비 가져가는 데는 2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 그리고 비갱신. 여성분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네요. 그죠? 비갱신. 도 47,0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번 주 10월 26일까지밖에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 얼마 전에 열렸다가 막혔고 다시 오픈이 됐는데요. 이번 주 10월 26일까지만 판매되고 막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암진단비가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추가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기존에 유병력자 건강보험을 가입하면서 할증 보험료가 많이 붙어서 보장이 좀 작았던 분들 이렇게 암보험으로 준비하시면 좋고요. 또 여기에 요거는 이제 할증 보험료가 붙은 거죠. 근데 보장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유병력자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보험 다음으로는 이대 질환 있잖아요. 뇌하고 심장이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은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거하고 똑같이 준비하실 수가 있고, 이대 질환은 이제 보장의 폭이 가장 넓은 건 뭘까요? 우리가 뇌하고 심장 중에서 뇌출혈보다 보장이 넓은 거는 뇌경색도되는 뇌졸중이 좋다 그랬어요. 그러나 뇌졸중보다 더 좋은 거는 뇌혈관 질환이 좋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유병력자 보험에는 뇌혈관 질환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더 좋은 게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병력자 건강보험에는 이대 질환이 뇌출혈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만 가입이 됐었어요. 그러다 그게 조금 발전해서 뇌출혈이 뇌졸중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왜? 그만큼 발병 확률이 높은 진단비를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는 오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뇌혈관과 허혈성이 들어가요. 일부. 그래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제가 한번 강의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협심증 진단이 여기서 되고요. 뇌 쪽에서는 뇌혈관 질환이 됩니다. 이게 가장 발병률이 뇌나 심장 쪽에서는 가장 발병률이 높은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유병력자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던 담보고, 또 기존의 어린이 보험이나 이런 쪽에는 이런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크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담보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부각이 되고 있죠. 이 담보 자체가.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대 질환 유병자 보험에는 납입 면제를 내가 납입 면제 받고 싶으면 기능을 선택을 하면 되고, 그럼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겠죠. 그래서 납입 면제를 자유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보통 이제 유병자 건강보험 들으면 뭐 질병 사망 이런 걸 넣어라 하는데, 사망 연계 없습니다. 질병 사망 연계도 없고, 내가 갱신이냐 비갱신이냐 이것도 내가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대 질환 말고도 반복적으로 수술비가 지급되는 수술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력이 있는데 이쪽 질환의 보장을 조금 넓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 조금 주목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이대 질환 하면 대부분 이렇게 뇌출혈 진단으로 가입들을 많이 하셨죠. 이렇게 뇌출혈.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로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뇌경색증까지 가는 여기가 뇌경색입니다. 근데 대부분 생명보험이나 손보사에 보면 뇌출혈 진단비로 가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뇌출혈 진단비는 발병률이 사고 비중이 거의 없죠. 어디서 많이 나오나요? 뇌경색증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10명 중에 3명이 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되는 게 바로 이 기타 뇌혈관에서 I67 코드입니다. 여기가 25%입니다. 그러면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게 이 뇌경색증과 뇌혈관 질환이에요. 요 두 담보가 보장이 되는 이대 질환 중에 뇌혈관으로 가입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보면은 이 뇌혈관 질환에서도 이렇게
뇌출혈도 되고 뇌경색도 되는 요 뇌졸중과 I67 기타 뇌열 여기가 가장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뇌 쪽 질환에는 이쪽 보장을 가장 크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또 심장 질환에서는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대표적으로 잘 가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협심증, 심장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이상의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심장 진단받는 게 대부분 다 협심증입니다. 입원도 안 합니다. 당일 퇴원이고 당일 스탠드 삽입하고 당일 일을 하십니다. 제일 많이 받는 게 바로 협심증. 그래서 뇌하고 심장 중에서는 뇌혈관 질환 I67과 심장 질환에서 I20의 협심증 진단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심장 질환에서도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급성 심근경색 발병률 굉장히 낮죠. 여기에 I20의 협심증이 들어갑니다. 발병률이 74%예요. 그죠? 사고 비중이. 그래서 우리가 유병력자라고 해서 보장을 약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뇌나 심장 쪽에 이 코드가 되는 그런 담보들로 구성을 하시면 굉장히 폭이 넓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자,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40세 남성분으로만 설계를 해봤습니다. 남성분과 여성분으로. 그래서 이건 20년 갱신으로 해봤어요.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자, 일반 상해 사망 기본으로 1,000만 원 들어가고, 이제 이대 질환, 급성 심근경색하고 심장질환에서 1,000 해서 2,000 들어가고요. 또 뇌졸중입니다. 뇌출혈 아니고 뇌졸중 또 뇌질환 해서 2,0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만 1,000만 원이 나오겠죠. 근데 내가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2,000만 원이 나갑니다. 뇌 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뇌혈관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나갔지만 만약에 내가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왔다. 그러면 2,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게 바로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병력이 있으셔도 이렇게 범위가 좀 넓으신 담보로 탑재를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특약으로 다치거나 아팠을 때 수술 특약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다쳐서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도 100만 원 나가고요. 또 종수술비가 따로 특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아파서 수술하게 되면 맹장 수술하든 뭐 대장 용종 절제를 하든 기본적인 게 무조건 20만 원 나가고요. 거기에 종수술로 뭐 10만 원, 또 2종이면 뭐 30, 뭐 3종이면 100, 그다음 300, 500. 그래서 최고 상해나 질병도 이 종수술비가 최고 500만 원까지 반복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수술 특약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만기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담보들 구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40세 남성으로 했을 때 이 넓은 폭넓은 유병력자 건강보험 준비하시면 56,000원이에요. 여성분들 43,000원.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보험에 보장이 어떻게 돼 있나, 보장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 추가로 이렇게 암보험과 또 이대 질환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10월 26일까지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과 똑같은 조건으로 할증보험료 전혀 없이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폭넓은 어떤 보험 준비로 가족 사랑을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정덕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할증이 없기 때문에 유병력자도 이 건강체와 같은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는 암보험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보장의 폭도 이보다 넓을 수는 없다라는 표현을 쓰실 만큼 보장의 폭도 넓은 한시적으로 만나는 암플랜 정보를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내 증권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풀어드릴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예,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성비와 보장 으뜸인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특약에 대한 이야기 민지용 전문가님과 나눠볼 텐데요. 가성비와 보장 범위 뭘로 봐도 최고의 특약이다라고 제목을 지어주셨는데 이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특약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라는 것은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후유장애를 퍼센트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특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어떤 특정한 부위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도 넓고 또 사람의 신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당연히 노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고나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노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해두면 좋은 특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화면에 보시면 방송에서 많이 보신 화면이 나올 텐데요. 네. 물론 이제 올해 4월부터 이 장애 분류표가 개정이 되면서 세부적인 내용이나 어떤 퍼센트율은 조금 바뀌었고 다만 이제 제가 새로운 그 개정된 분류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 분류표를 보여드리는데요. 대략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께서는 뭐 눈이 침침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어떤 사고나 이슈 없이 그냥 우리의 몸이 노화돼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노화 과정에서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뭐 치매, 그리고 눈, 코, 귀, 허리, 무릎, 그리고 장기 절제나 이식, 투석, 그 다음에 손, 발까지 모든 부분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손의료비 보험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간병보험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간병보험은 뭐 일시불로 보장을 하게 되는 보험이 많고 또 그 다음에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에는 치매까지도 이 보장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성비로 놓고 보나 또 보장 범위로 놓고 보나 가장 소비자에게 유리한 특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장 범위의 폭이 참 넓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 군데의 후유장애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각각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의 몸도 기계와 같아서 많이 쓰고 또 오래 쓸수록 당연히 노화가 되거나 퇴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현재 어떤 의료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뭐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좀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몸에 여러 곳에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각각 전부 다 보상이 될 뿐만 아니라 후유장애율을 더해서 증가된 그런 어떤 후유장애율까지 중복으로 합산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소비자에겐 유리하지만 또 보험사에게는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아시겠지만 이 특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사가 이제는 한 3-4군데 정도만 남고 나머지 보험사들은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매년 4월마다 이 질병후유장애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발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다행히 지금까지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질병후유장애 장점을 한번 요약해 봤거든요. 우선은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두 보장을 한다. 그리고 반복, 합산, 중복으로 보장한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한 번만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다른 여러 후유장애에 뭐 꼭 어떤 그 반복, 합산, 중복해서 다 보장한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보장한다. 그리고 치매까지도 보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치매뿐이 아니라 여러 큰 질병 후에는 꼭 후유장애가 남게 됩니다. 이런 후유장애까지도 전부 다 보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손의료비 특약과 함께 더불어 가장 중요한 특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험회사들에서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지만 아직은 남아있다고 하니까 좀 서둘러서 가입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 특약 가입할 때 뭐 가입할 나이라던가 좀 중요한 사항 있는지 주의사항 한번 짚어주시죠. 네,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특약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사에는 굉장히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조건도 사실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가입이 잘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만성질환 때문에 혹시라도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님이 계시다면은 자녀분들의 보험이라도 꼭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이 꼭 가입돼 있는지 그리고 잘 설정되어 있는지를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시는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에게 이제 증권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는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입해두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제가 증권을 잘 살펴보다 보면은 질병후유장애 특약이 있기는 하지만 80% 미만 혹은 3에서 100%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후유장애 특약 80% 이상 혹은 50% 이상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50% 이상이라고 한다면 눈이 한쪽이 완전히 시력을 상실했다든지 뭐 귀 한쪽이 완전히 안 들린다든지 정도의 큰 후유장애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심각한 그렇죠. 상태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80% 이상이라고 한다면 귀 양쪽 혹은 눈 양쪽이 없는 정도의 엄청난 후유장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을 해두시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꼭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3에서 100% 혹은 또 80% 미만 이렇게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에서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혈액 투석을 평생 받게 되는 정도의 큰 후유장애도 사실은 75%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0% 이상 이렇게만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질병후유장애 특약 80% 미만이 나는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혼동하시는 부분이 이 상해후유장애 80% 미만과도 좀 혼동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상해라는 것은 다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질병후유장애 80% 미만 특약은 어떤 이슈나 사고 발생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늙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특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절대 혼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증권을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증권을 봐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전화를 주셔서 증권을 확인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특약일 것 같아서 올해 4월에 장애분류표가 개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소비자에게 좀 불리하게 바뀐 부분이 있거나 한 건 아닐까요? 이 장애분류표는요, 보험사에서 개정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의료기술이 발전을 했는데 12년 동안 장애분류표가 그동안 개정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12년 동안 많은 의학기술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도 조금 하락을 한 것도 맞고, 좀 하향되거나 좀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도 맞습니다만, 새롭게 신설됐다든지 또는 어떤 지금 현재 의료기술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부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병후유장애가 많이 안 좋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한번 화면에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변경된 안이 보이시는데 예를 들면은 코 같은 경우는 호흡 기능, 후각 기능이 원래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이런 후각 기능에 대해서만 했다는 것을 지금은 이제 호흡 기능과 후각 기능으로 둘로 나누었다는 거. 그리고 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듣는 기능, 즉 청각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청각 기준에 대해서만 장애분류표를 적용했다면 이제는 어떤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부분도 후유장애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과거에 없었던 어떤 인공항문이라든지 인공요로와 같은 부분도 후유장애 판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엔 없습니다만 폐 같은 경우는 이식을 받을 때만 후유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호흡곤란에 대해서도 후유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꼭 소비자에게 불리하게만 변경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보시다시피 고령화가 될수록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수록 더더욱이 중요한 특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장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렇게 꼭 필요하고 좋은 특약인 만큼 좀 보험료가 부담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항상 이제 보험금을 타기 용이한 어떤 입원일당 특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암진단 특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질병후유장애 특약도 저렴한 특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성비라든지 아니면은 이 보장 범위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확률 그리고 보험금의 크기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져본다면 절대로 가성비가 나쁜
나쁜 특약이 아니고요.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뭐 이제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사실 이 치매보험과 간병보험 그리고 질병우유장애 특약의 가성비만 놓고 따져본다 하더라도 질병우유장애 특약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질병우유장애 특약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치매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보장하기 때문에 꼭 특약 가격만 놓고 보험료를 네.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특약을 100세 만기로 이제 설정을 하자면 정말 너무 많이 비쌉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또 80세로 설정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사실 지금의 80세와 과거의 80세 분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적어도 90세 만기 정도로는 설정을 하셔야 보험금을 타기에 용이할 수 있고 또 후유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90세 만기 정도로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가 조금은 나가더라도 뭐 보장의 폭이나 가성비 따져본다면 많은 분들이 가입해 놓으시면 좋을 만한 특약일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좀 가입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뭐 질병에 대한 어떤 가족력을 걱정하시는 네.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를 걱정하셔서 관련 보험을 찾으시는 분들, 또는 선천적으로 어떤 특정 장기나 혹은 내 몸의 신체 부위가 좀 약해서 그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만성질환자는 가입이 안 되는데, 요즘은 건강검진을 좀 자주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긴 한데 이런 당뇨나 고혈압 이런 판정을 받을까봐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건강검진 전에 이 질병우유장애 특약을 미리 가입하고 그 이후에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실은 지금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들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현재의 질병은 어떤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바이러스성 질환이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보험이나 과거 보험을 가지고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질병우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바이러스성 신생 질환에 대해서 후유장애 판정을 받게 됐을 때 그 부분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미래로 보나 가성비로 보나 가장 뛰어난 특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병우유장애 특약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손의료비 특약과 함께 가장 범위가 넓은 특약이다. 그리고 가성비도 뛰어나고 보장의 크기도 굉장히 큰 특약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통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면 많이들 후회를 하세요. 그때 들어둘 걸, 내가 좀 건강할 때 보험을 좀 알아둘 걸, 이런 후회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가장 후회할 수 있는 특약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몸에 후유장애가 남을 정도로 내 몸에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기존의 보험을 가지고 치료비 정도는 혜택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생활비라든지 간병비 등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암 진단, 뭐 어떤 뇌혈관 질환 진단비, 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같이 좀 보장 금액이 큰 진단비도 보장 금액을 한 번 받고 나면 그 보험은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질병우유장애 특약 같이 반복, 합산, 중복으로 지급되는 그런 특약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질병우유장애 특약은 내 보험에 꼭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 보험에 이 질병우유장애 특약이 없다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꼭 가입을 해두시는 경우, 그리고 내 자녀의 보험에도 질병우유장애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는 현재 일본 정도의 어떤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이 많이 이제 오고 있는데요. 의료기술의 발달, 그리고 심각해진 저출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OECD 국가들 중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초고령화 사회로 10년 뒤부터는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15년 전부터 고령화 사회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그 고령화 사회를 실제로 겪어본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많이 와닿지는 않겠지만요. 앞으로 10년 뒤면은 우리가 OECD 평균을 넘어서 굉장한 초고령화 사회로 갈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서 우리가 어떤 그 노후 준비에 있어서 이런 내 건강과 관련된 보험을 꼼꼼하게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이 질병우유장애 특약만큼은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와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질병 후유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80% 미만, 그러니까 3%에서 79%의 질병 후유장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생기신 궁금증에 대해서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풀어드릴게요. 네,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연락 주신다면요,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께서 보험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전화를 통한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시청자 전화 연결 한 분 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보험 플랜 119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보험을 몇 개 가입해 놨거든요. 예. 근데 이게 주변에 요즘 좀 아프신 분들도 많이 생기고 제가 나이도 좀 있고 이래 가지고 제가 보험을 잘 들어놨는지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예. 고민을 좀 했었는데, 예, 아는 분한테 가입했던 거라서 네. 또 다른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TV 보다가 전화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플랜은 지금 처음 받아보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올해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 48이에요. 네, 올해 48이시고요.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건 없으신가요? 예, 그런 거는 없어요. 예, 아직은 건강한 편이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지금 차근차근 좀 보험을 가입해 두신 걸로 보이는데 전부 다 지인분을 통해서 가입을 해 주신 거죠? 네, 저 아는 분이 보험회사 다니셔가지고 예. 삼성화재에,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정덕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사전에 저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정리해봤는데요. 총 4건의 보험을 차례차례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2010년에 삼성화재에서 새시대 건강파트너 가입해주셨고요. 2년 뒤 2012년에는 또한 삼성화재에서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삼성화재에서 암보험 가입해주셨고요. 가장 최근인 2017년도에 우체국에서 큰병 큰보장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총 보험료는 20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제가 나이도 있고 주변에서 아프신 분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고 리모델링 제안도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김정덕 전문가님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총 4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한 21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요거보다 더 추가로 보험료가 구성이 되는 건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아무래도 좀 돈을 더 내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증권을 보니까 이제 네. 지금 아프신데 다 없이 건강하시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4건의 보험을 준비하신 걸 보면 제가 이렇게 점수를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큰 점수가 나오지가 않아요. 보험 준비를 잘 하신 것만 제가 미리미리 준비하신 것만 점수를 드리고 싶지 보장의 네. 폭은 굉장히 똑같은 보험으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보면은 가입이 2010년도에 제일 먼저 한 게 실손보험 가입하셔요. 이건 진짜 잘하신 거거든요. 삼성화재의 새시대 건강 파트너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제 실손보험, 우리가 실제로 병원에서 쓰는 병원비를 해주는 실손보험이 가입하고 계세요. 이게 한 7만 8천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삼성화재 2 보험과 우체국의 보험은 다 갱신이에요. 아내가. 그래서 우체국은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장의 폭도 여기는 암진단비는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도 유사암만 빠져 있고 일반암으로 다 지급이 돼요. 생식기 암도. 그래서 우체국 암이 암과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각 3천만 원씩은 지급이 돼요. 그런데 2대 질환이 다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루어진 거 보면 발병, 사고 비중이 굉장히 낮은 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 유비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15년 갱신이에요. 우체국은 10년 갱신인데 또 삼성화재는 15년 갱신이에요. 근데 15년 갱신인데 여기에도 또 암진단비가 3천만 원 들어져 있죠. 요것도 3천만 원 들어져 있는데 유비무암에는 또 대장 전막내암이 소외감으로 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갱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건강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은 갱신을 가져가시면 지금은 괜찮겠지만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굉장히 보험료의 비중이 커져질까 하는 우려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삼성화재 통합플러스 이것도 66,000원씩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도 20년 납 100세지만 기본만 비갱신입니다. 안에 암과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뇌출혈, 사고 비중이 낮은 뇌출혈 또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도 다 3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2010년도에 가입한 새시대 건강 파트너 요거 굉장히 잘 유지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 중에 하나를 2개를 정리하고 하나를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정리할까 저도 고민 중인데요. 일단은 10년 갱신의 우체국이 보장의 폭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요거는 수술 특약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 화재의 실손보험과 또 우체국의 큰 보장 요거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개의 보험 유비무한과 슈퍼 플러스는 정리를 하셔서 요 보험료로 20년의 비갱신으로 보험을 가져가시는 게 옳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암이나 또 뇌혈관이 되는 뇌졸중 플러스 뇌혈관 진단비 일부 또 급성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보험 이슈 시간에 얘기했던 질병 후유장애 담보 그리고 수술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수술 특약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어떠세요? 저는 좀 잘 몰랐어요. 이게 네. 이렇게 뭐 말씀하신 대로 보장의 폭이 좁고 네. 또 중복된다 그러셨나요? 그런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일단은 줄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정리한 걸 가지고 예. 또 보장 더 넓게 받게 가입하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줄이신 그 보험료로 비갱신으로 하나를 가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화재 실손보험도 매년 3년마다 의료 실비 물가 상승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 100세까지 보험료 변동이 생기거든요. 근데 기존에 갖고 계신 게 다 갱신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갱신인 2개의 보험을 비갱신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네네. 예,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예, 아무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이 보장의 폭이 좁으신 상태라서 리모델링 플랜을 제안해 드렸거든요. 네. 예,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저희가 방송 끝나고 또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고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분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전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문자를 통해 남겨주신 궁금증도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875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입니다. 화면 통해 살펴보시죠. 예, 허리가 아파서 제가 좀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물리치료 효과가 없어서 도수치료를 받아볼까 하는데 보험 적용이 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민지용 전문가님.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다 해당이 되고요. 보험 적용이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도수 치료가 뭐 1회 치료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치료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다 실손보험 보장이 되고 다만 이제 개정된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경우에는 1년의 횟수 제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수 치료를 치료 목적 이외에 혹은 뭐 비만이나 미용 관리로 이렇게 좀 과대 포장해서 광고를 하는 곳도 가끔 있던데 이런 경우에 일단 치료 목적이 아닌 이런 부분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은 혹시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든지 아니면 보험사가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허리가 아파서 어떤 어깨가 아파서 이런 치료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실비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치료 목적으로는 도수 치료 네, 보장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보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증권에 대한 모든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같은 시간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